요즘 날씨가 정말 좋아졌죠. 산이나 들로 정말 나들이, 소풍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주의하실 게 생겼습니다. 최근에 울산에서 한 70대 여성이 야생의 산나물을 캐러 갔다가 이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아니 이것이라뇨? 뭐 때문에 목숨까지 잃어요? 네. 진드기 물려보신 적 있으세요? 목숨을 앗아가는 진드기 공습주의보. 진드기는 보통 4월에서 11월까지 활동을 하는데요. 고온 그리고 습기가 많은 6월부터 9월이 가장 극성을 부리는 시기입니다. 특히나 이 시기에는 날씨가 좋다 보니까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진드기 노출 위험이 더 높아지는 시기로 진드기 특별 집중 단속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경상권에서 빨간색 진드기가 공원 및 놀이터에서 목격됨에 따라 대규모 소독 작업이 이뤄졌는데요. 네티즌들은 아이들이 물릴까 봐 두렵다며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다카라 다니라는 진드기인데요. 이 진드기는 다행히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진짜 위해를 끼치는 진드기는 따로 있습니다. 살인 진드기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진드기요? 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야생 진드기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0,000명 가까이 환자가 발생해서 11명이 숨졌습니다. 일명 살인 진드기, 작은 소피 참 진드기가 있는데요. 살인 진드기라 함은 이 진드기가 가진 바이러스 때문인데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바이러스를 이 진드기가 가지고 있어서 진드기가 흡혈을 함으로써 진드기 몸속에 있던 바이러스를 우리 몸으로 넣게 됩니다. 사망률이 20%에서 30%나 되는 아주 무서운 질환입니다. 아, 빠른 대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 진드기에 물렸을 때 혹시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5일에서 14일 정도 경과한 후에 증상이 시작되는데 발열과 오한, 두통, 복통, 구역질, 구토 같은 소화기 증상이 주류를 이룹니다. 조금 더 심해지면 간이라던가 콩팥 같은 몸속에 있는 장기가 망가지고 폐혈증 쇼크로 사망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그냥 단순 감기는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놓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해당하는 야외 활동력이 있고 또 이런 증상이 발생을 했다면 혹시 이게 진드기 감염증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병원에 한 번쯤 내원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치료법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안타깝게도 이 살인 진드기병,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예방 백신이나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호전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걸리게 되면 본인의 면역력으로 회복을 해야 됩니다. 병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뭐 필요할 때 수액 치료라던가 해열제 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존적으로 보는 거지 이 질병에 해당하는 항바이러스제라던가 치료법은 없습니다. 특히 고령의 환자분들이나 만성 심장질환, 신장질환 혹은 간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중증으로 진행될 확률이 훨씬 높고 치명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마땅한 치료법이 없기에 애초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죠. 야외에 놀러 갔는데 팔이 따끔따끔해서 보니까 여기 진드기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떼내야죠. 그렇지. 이렇게 떼내고 아니면 때리든지 이렇게 아. 하죠. 저는 막 깜짝 놀라고 소름 끼쳐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요. 그냥 보고 있어요? 이 중에 가장 정답에 가까운 분을 고르자면 장색별 변호사님이 아닐까 싶어요. 나도요? 왜요? 가만히 있었는데. 네, 김주 아나운서님이 네. 이 진드기를 바로 뗀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진드기는 사람의 피를 흡혈할 때 뾰족한 입을 살 속에 이렇게 탁 박아 놓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떼면 이 입이 떨어지지 않고 입만 살 속에 박혀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무리하게 진드기를 제거하다가 상처로 2차성 세균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서 손으로 제거하는 건 좀 위험합니다. 그럼 우리 교수님 닥친다 이거는 진드기는 그 바이러스가 가득 찬 풍선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탁 치면 진드기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체내로 더 주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면 안 되겠네요. 네, 아주 위험한 위험해요? 방식이죠. 진드기를 제거할 때는 병원에 오셔서 안전하게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병원에 내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제거를 해야 한다면 핀셋으로 피부 가장 가까이에 잡고 그다음에 수직으로 바로 들어 올리셔야 합니다.
결국 가장 효과적인 건 예방이 아닐까 싶은데 평소에 우리가 진드기 예방을 위해서 시행할 수 있는 어떤 행동 수칙 같은 게 있을까요? 진드기에 안 물리게 하려면 아무리 덥더라도 이제 얇은 긴팔, 긴 바지 옷을 입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여름철 야외 활동 진드기 예방 수칙 잊지 않고 준수해 지인, 연인, 가족 간 안전한 나들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분 좋게 나갔던 소풍이나 나들이가 이 진드기 때문에 끔찍한 기억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 진드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만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나하고 아하고 남편하고 다 나오는 그런 거 하자. 가족관계 증명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름은 모르지. 이름을 알면 내가 민원이겠어 공무원이지.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무슨 공포심이야. 지금 발언을 내가 지금 이러고 제시하시면 있는데. 빨리 여기 있는 자자자자 내 이름 써줄게. 내 이름 써줄게. 뭐 누가 뭔데? 나를 왜 선생님, 어쩌라고? 정말 쳐. 네, 지금 영상 보셨는데 다들 어떠셨어요? 저는요 보는 내내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가 너무 납니다 진짜로. 저도 화가 나는 의뢰인이나 의뢰인 상대방을 좀 대면해 본 입장으로서 보는 내내 막 제 심장이 쿵쾅쿵쾅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여기서 네. 제일 놀라운 점은 뭡니까? 이 모든 게 연기였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연기라고요 이게? 진짜가 아니었었죠. 그러니까 이 같은 악성 민원인이 나타났을 경우를 가정에서 실행하는 일종의 모의 훈련 같은 거였죠. 그러면 이게 민원인 역할 하신 분도 공무원이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그 유튜버 충주맨 그분도 네. 이런 콘텐츠 했던 걸 봤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떤 업무 하러 오셨나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해야지. 안녕하세요. 사진 좀 작으신데 다른 사진 없으신가요? 안 되는 게 어딨어. 해주면 되지. 왜 설명 못해? 내가 물어보면 민원이 물어보면 내 얘기를 해야지. 치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뭐가 안 돼, 안 되기는. 해달라니까 그냥 해줘. 악성 민원인을 직접 겪었기에 가능한 연기라는 씁쓸한 댓글이 적잖았습니다. 대부분 악성 민원하면 고함 지르고 삿대질하고 소리치고 이 정도라고만 생각을 하지 네. 구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어떤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지 잘 모르는데 이 악성 민원 대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게요. 고성 욕설은 기본이고 협박, 폭행, 그리고 흉기를 이용한 상해도 있고요. 최근에는 염산 테러까지 해갖고 이슈가 됐던 적도 있습니다. 협박이 아니고 실행을 실제로 해서 문제가 됐던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소방관서의 악성 민원인 사례의 경우에는 매일매일 전화를 걸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불만이 뭔지 맞춰봐. 이런 악성 민원을 지속하는 겁니다. 예.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사건 중에 이제 자꾸 그 해당 공무원 자리에 가서 계속 말꼬투리를 잡아갖고 말을 싸움을 유도하던가 아니면 휴지 조각 같은 코를 풀고서 그 사람 자리 위에만 이렇게 쌓아놓던가 따라다니면서 뒤꿈치를 밟아갖고 신발 벗겨지게 하는 뭐 하는 이렇게 거죠? 치졸한 방법으로 괴롭힌 사례도 있었습니다. 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그 뒤꿈치 밟은 거를 이제 폭행으로 고소를 해갖고 수사가 시작됐고 결국 기소돼서 실형까지 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2024년 3월 기준 총 2,784건의 악성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네. 큰 문제가 되다 보니까 네. 큰 특단의 조치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요? 실제로 최근 포항시나 동두천시에서 공무원들한테 조그마한 카드형으로 된 목걸이를 지급했어요. 그런데 이 목걸이 안에는 녹음기 기능이 탑재돼 있었죠. 악성 민원인이 왔을 때 대항할 만한 방어 수단을 갖추도록 한 거죠, 미리. 악성 민원 더는 좌시할 수 없다. 폭언, 협박, 성희롱 등의 상황 발생 시 증거 확보를 위한 카드형 녹음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막 유출이 되거나 악의적으로 활용하다 보면 또는 이걸 인터넷에 올리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개인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좀 우려는 있네요. 뭐 CCTV나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도 원래는 CCTV가 어떤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밝혀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아마도 이런 목걸이나 이런 걸 사용할 때 녹음이 되고 있다는 걸 상대방이 인지할 수 있게 뭐 표시하는 이런 제도들이 조금 더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분증 도장이요? 사람의 마음을 날이선 혀로 해집는 악성 민원, 민원의 탈을 쓴 범죄입니다.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프로포즈, 로맨틱한 분위기 속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갑자기 턱하니 무언가를 내밀게 됐는데요. 뭐였을까요? 반지죠? 그 알 굵은 반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속물들이세요. 꽃이지 꽃. 마음이 중요하지. 해본다 땡. 아, 그래요? 그게 뭐였냐면요. 예. 바로 혼전 이혼 합의서였어요. 아니 뭐라고요? 프로포즈라며요. 프로포즈를 하는데 혼전 이혼 합의서를 내민다고요? 잠깐만요. 혼전, 결혼하기 전. 근데 이혼은 여기 왜 들어? 뭘 합의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혼전 계약서라는 거 들어봤어요. 근데 결혼도 하기 전에 이혼 합의서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뭐가 다른 거죠 대체? 그러니까요. 혼전 계약서는 이제 결혼 중에 이렇게 생활을 해보자, 네. 또 재산 관리를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잘 살아보자 이런 느낌이라면요. 혼전 이혼 합의서는 이렇게 하면 이혼이다, 긴장하고 이런 거 지키자, 이제 이런 의미에서의 안전 장치를 해두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이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음주 흡연을 할 경우 이혼한다. 둘째, 몸무게가 55kg를 넘을 경우 이혼한다. 와이프가요? 예. 뭔 빡빡한데. 네. 셋째, 예. 장인 장모는 최대 월 1회만 집에 방문할 수 있다. 오, 예. 이런 것까지. 어처구니가 만일 없네. 이를 어길 경우 재산 분할 없이 이혼하는 데 동의한다. 잠깐만요. 이 둘이 사랑하는 건 맞아요? 저럴 거면 왜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분은 남편분을 많이 사랑했나 봐요. 이 정도다 뭐 열심히 지킬 수 있겠는데? 라고 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마 네. 그런 생각도 계셨을 거예요. 이걸 어긴다고 정말 이혼을 하겠어? 결혼까지 했는데 네. 라는 생각을 하고 믿었겠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뭐 살면서 각서 많이 쓰거든요. 각서 아, 그 느낌으로. 뭐 이런.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지. 그럴 리가 없겠죠. 야, 예. 이거 진짜. 비극은 아내분의 몸무게가 글쎄 55kg를 넘어가면서 시작이 됩니다. 남편이 내가 분명히 말했지, 우리 계약서도 썼잖아, 이혼하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아내분 입장에선 기가 막혀가지고 정말 이것 때문에 이혼하자는 거냐? 정말 정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분은 이제 이혼을 하기로 하고 가정법원 앞에 서게 됩니다. 남편분은 혼전 이혼 합의 계약서에 쓴 것에 위반했다, 이건 아내의 규칙 사유다라고 네. 주장을 한 거고요. 아내분은 그래, 그런 계약 내용 했던 거 맞고 어긴 건 맞은데 이거 도가 지나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아니 유책 배우자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럴 경우는 말이 되지만 몸무게가 더 나갔다고 그거 가지고 이혼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이런 사유는. 네, 맞습니다. 혼전 이혼 계약서 그게 뭔데? 부부가 작성한 혼전 이혼 계약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103조에 보면 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전부 다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선량한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은 아무리 계약서에 적었다고 하더라도 무효라는 것인데요. 몸무게를 제한한다? 이런 거는 부부 중 한 사람이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네.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효이고 이혼 기책 사유도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요. 게다가 재산 분할을 미리 정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이기 때문에 이럴 때 혼전 이혼 계약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휴지 조각인 거죠. 장세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케이스 같은 경우엔 남편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케이스였는데 네. 정반대로 여성분에게 유리한 케이스도 종종 있습니다. 나는 아이를 낳고 싶지 않기 때문에 출산을 강요하면 이혼한다. 이건 약간 가장 핵심적인 문항이 있는데요. 네. 바로 바람을 피다 걸리는 경우 전 재산을 다 넘겨라. 이 한 줄을 적기 위해 혼전 이혼 계약서를 썼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혼전 이혼 합의서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전 재산을 모두 남긴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정말 줘야 돼요? 그 우리 문법 제829조는 부부 재산 약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혼전의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하는 것입니다. 네. 다만 이건 혼인 중에만 효력이 있고 이혼 시 재산 분할 관련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한마디로 상대방이 난 그 합의서 동의 못 하겠는데 하는 네. 순간 혼전 이혼 합의서는 휴지 조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거죠?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의미가 없고 효력이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부가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일생을 두고 동반자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건 네 거, 내 건 내 거 이렇게 나누는 건 정말 아닌 것 같고요. 무엇보다 사랑은 굳건한 믿음에서부터 아, 비롯되는 그럼요. 것 같습니다. 네.